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익 분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일반 전표 입력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자를 받거나 뭐 장단기를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 수익을 처리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자 수익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원천징수입니다. 자, 이 원천징수를 했을 때는 우리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중간예납액이라든지 이랬을 때, 자, 내가 하면 예수금이고요. 회사가 하면 남이 해준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를 우리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 분계는 영업의 수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면 내가 임대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출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임대 수익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논리는 여러분들이 영업의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하게끔 이제 적어줍니다. 복수 정답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거나 이러면 우리 이제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수익을 우리 잡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자산을 이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자, 공짜로 받았을 때, 자, 이에 대한 자산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산은 공정가치로, 뭐 건물을 받았든지, 기계장치를 받았든지, 자동차를 받았든지 그러면 그의 공정가치로 회계학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자, 받은 자산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 수중이익이 되겠죠. 자, 자산 수중이익은 공짜로 받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우리 채무를 면제받으면 탕감받았다는 얘기죠. 뭐 외상매입금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해당되는 부채를 줄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우리 그냥 보험금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만큼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뭐 상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회계학에서는. 자, 외상 매출금, 뭐 대여금, 뭐 이런 미수금 이런 거를 받을 때 기존에 내가 거래할 때 외상값 받을 때가 1,200원이었어요. 1달러당. 근데 내 돈이 필요해서 오늘 돈이 들어오거나 환전을 합니다. 그죠? 원화로 환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오늘 환전했을 때 금액이 1,300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돈을 더 받게 되니까 그것만큼에 대한 100원의 차익을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갚는 거잖아요. 덜 갚게 되면 내가 돈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 차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6월 1일 날 단기 투자하신 데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셨어요. 200원 확정되어서 당일날 배당 보통 예금 개설 입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서 우리 늘 하던 일반 전표에 오시면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어, 클릭을 해주시고요. 6월 1일입니다. 날짜는 6월 1일이시고 그럼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이 되겠죠. 보통 예금. 자, 돈 받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250만 원. 자, 대변에 우리는 1일 이걸 이제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당금 수익. 자, 이게 영업의 수익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일 날은 제조 공정에 사용할 기계 장치를 공정가치입니다. 대주주로부터 우리 기계 장치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받은 자산, 우리 뭘로 계산한다 그랬죠? 아까 공정가치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6월 2일 날은 차변에 들어오는 기계장치, 이렇게 기계장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자 우리 770만 원 되시는 거고 2일 날 대변에 요거를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산 수중 이익 요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음 여기 좀 잘릴 것 같네요. 여기 좀 늘렸습니다 제가. 자 그다음에 6월 3일 날입니다. 그럼 얘는 또 보니까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받으셨어요. 해당되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안 갚아도 된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자, 우리 뭐 거래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950만 원이시고 대변에 우린 이게 뭐가 됩니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이익 950만 원 요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6월 4일 날은 자 우리가 사랑전자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에 25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면제를 받으셨어요. 그죠? 상감받으셨네 거래처에서. 자 안 갚아도 된다 그 돈은. 그래서 차변에 일단은 외상매입금 전체 갚아야 될 돈을 적으시고요. 거래처 이건 나오셨으니까 요렇게 거래처를 조회하셔서 등록하시고 전체 금액은 300만 원이시고요. 우린 대변에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250만 원을.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2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대변에 요것만큼 우린 뭐가 됩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죠. 예,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겼네요, 회사는. 자, 이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죠? 6월 5일 날은 드디어 지금 환전을 하신 겁니다. 자, 거래처 하늘전자의 6월 6일 날 선적일 기저일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액을 환전 금액으로 이게 수출 금액은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외상 대금은 우리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날에 우리 그때 거래할 때 환율의 외상값은 얼마였냐면 1,200 원이셨어요. 그래서 3만 불에 대한 금액이었죠. 그럼 내가 전체 그 당시 받아야 될 돈이 3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환전하셨기 때문에 6월 5일 날 자, 우리는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신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한을 전제하시고요. 금액은 전체 3,600만 원이 되시는 거고 내가 실제로 환가했을 때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3,600만 원이 아니시고요. 자, 오늘 환전할 때 기준 환율이 1,250 원이었습니다. 요 3만 불 곱하기 1,250 원을 하면 실제로 내가 돈이 들어온 건 원화로 바꿨을 때 3,750만 원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환전하고 차익이 생기신 거잖아요. 요 차익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외환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외환 차익. 외환 자익 1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6월 6일 날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뭐냐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에요. 기계 장치에 외상으로 수입하고 요거에 대한 대금은 우리 여기는 이제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 장치니까 유형 자산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 돈을 안 준 거네요. 밀린 거네요. 자, 이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하셨고요. 환율 정보 이렇게 돼 있네요. 5월 6일 날의 거래는 자, 1,200원이었습니다. 1달러당. 근데 내가 갚을 때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1,1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외상 매입금 갚습니다. 자, 6월 6일 날 차변에 여기는 이제 미지급금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전체 환율은 15,000불에 대한 환율이죠. 15,000불 곱하기 자 우리는 1,200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가 갚아야 될 미지급금은 1,80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회계상사라고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를 넣어 주시고요. 회계상사
우리 1,800만 원이 되시는 거고 6일 날 다시 이제 돈이 나갔잖아요. 보통 예금으로 갈 때 이제 실제로 돈이 나간 돈은 1,100 원으로 계산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우리는 이제 1,650만 원이 되시는 거죠. 1,650만 원, 1,100 원으로 계산을 하셨으니까 나는 그리고도 돈이 덜 나가게 됐잖아요. 돈을 덜 주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외환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자, 그래서 외환차익이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6월 7일 날 요 분계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뭐 또는 이제 뭐 정기예금의 사이즈로 나오실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통 예금에 입금한 84만 6천 원,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고요. 원천 징수한 세액은 15만 4천 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들어온 이자는 10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원천 징수한 건 내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우리 선납세금 자산 계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6월 7일 날에 대변에 우리는 이자 수익, 내가 받은 전체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이다. 그중에서 내가 돈이 실제로 들어온 건 보통 예금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뗐다. 나는 그래서 먼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 처리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15만 4천 원으로. 그다음 6월 8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 계좌의 결산 이자가 총 50만 원입니다. 그중에 원천 징수 7만 7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되었음 확인했다. 자, 여기 7만 7천 원의 원천 징수는 우리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6월 8일 날에 자, 우리는 대변에 무엇이 되냐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0만 원 되시는 거고요. 차변에 우리는 자, 이거를 7만 7천 원 우리 선납세금 처리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거를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 되시는 거죠. 42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비용 분계네요. 우리 비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 나간 거잖아요. 쓴 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용은 이제 급여 나갈 때는 우리 판매직이나 관리부에 나가는 급여는 우리 월급 준 거를 이제 800번 때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로 처리하시는 거고 생산직에 주신 우리 월급은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부, 공장. 일용직 우리는 이제 작급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확정 기여형에 대한 우리 연금 납부는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죠?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신 뭐 회식비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거고 우리 사회보험 있죠? 우리가 회사가 대주는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뭐 국민연금은 뭐 세금과금가라고 많이 처리하시고 뭐 나중에 뭐 고용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요건 이제 계정 과목이 밑에 이제 끝에 써 있기 때문에 이따 문제 푸실 때 보면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종업원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접대비는 거래처에 뭐 선물, 경조사 대금 이런 거 줬을 때 우리 접대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수도 강렬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본사나 관리부 이런 전기료나 수도료 주면 우리 수도 강렬비라고 쓰지만 제조 현장에서 쓰시는 공장에서 쓰시는 논리는 우리 전기료 우리는 전력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500번대 경비 처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생산부에 쓰시는 가스료는 가스수도료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건물을 구입 시의 비용은 취등록세는 우리 건물이라고 하셔야 돼요. 채무감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요런 것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사업세세는 우리 세금감가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우리 늦게 낸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뭐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데 비용 들어간 건 보험료고요. 이제 자산 처리하려면 우리 성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나 책 같은 거 인쇄 비용 들어가면 도서 인쇄비세요. 뭐 실무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뭐 자피 처리하거나 소모품비 처리하시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처리하면 오답입니다.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건물의 이제 임차료, 집세 뭐 또는 뭐 공장에 우리 빌려 쓰는 것도 있잖아요.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렌탈 비용을 이제 임차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차량 유지비라고 써도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에는 요렇게 나옵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임차료라고 이렇게 개정 과목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뭐 금융 수수료라든지 우리 기장료라든지 뭐 이런 거, 검사료, 법률 수수료라든지 요런 것들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고요.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뭐 훈련이라든지 강사 초빙하셔 가지고 이제 강사비를 준다든지 이러면 우리 이런 것들을 교육 훈련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품 홍보나 광고 등에 들어간 거를 들어간 비용은 광고 선전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견본비,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견본비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선비는 우리 건물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가 이게 수익적 지출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파손, 뭐 이게 기계 소모품 또는 성능 규제에 요런 것들의 지출은 우리가 수선비라고 많이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차량에 들어간 건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는 것들도 있으세요. 차입금이 발생한 이자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는 부분이시고요. 이제 대가 없이 이제 좋은 일에 쓰신 것들이잖아요. 뭐 자산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기부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제품을 주게 되면 재고 자산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저격발권 타개정이 됐죠.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까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외화 자산에 대한 게 받을 게 줄어드는 거죠. 반대의 논리니까. 얘는 더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서 돈이 더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간다든지 돈을 더 주게 되면 부채가 이제 증가되는 요인이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외환 차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부가세 정리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예수금하고 대금금 정리하시고, 내가 내야 될 돈이 있다, 예수금이 더 많으면 미지급 세금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일에 우리는 요걸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안 낸 걸 냈다. 뭐 신고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미지급 세금 이렇게 안 낸 거, 이제 뭐 보통예금 낼 수도 있고 뭐 현금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가 되면 이제 우리 미수금 처리합니다. 대급금이 더 크면 매입세액이. 그래서 미수금 아직은 안 받았으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날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자, 환급받은 날 우리 보통예금, 미수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